Pororo, the little penguin, is a household name in Korea. Since its creation in 2003, the adorable animation character has been a staple in Korean homes and a friend to an entire generation who grew up watching the brave little penguin on his quest to fly. But Pororo's reach spread way beyond Korea and was exported to over 120 countries, showing the huge potential of the children's animation industry. They look so fluffy. Wow, it's super soft. It's just like cotton candy. Our globalist today is the head designer Woo Ji-hee, responsible for creating the little penguin and his friends. She is also the CEO of Ocon, which co-created the global phenomenon that is Pororo. So we invite you to enter the winter wonderland of Pororo, who is now 21 years old, but still inspiring children around the world to fly. Welcome to the Globalist.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뽀로로가 탄생한 지가 올해가 21년 21년 됐습니다. 됐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21년 전 2003년 시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뽀로라는 캐릭터가 탄생한 배경은 어떤 게 있나요? 그때 당시 이야기 조금. 그때 당시에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기획을 한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없던 시절이었었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TV를 켜면 다 일본 거 아니면은 미국 거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애니메이션들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다 저희가 수입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만의 어떤 그런 정서 이걸 반영한 우리 작품을 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대표님 작품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라는 게 그 그룹이 되게 부모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애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느끼시는 그룹이었던 예,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가 다 결혼해서 아기가 막 태어났던 다 2001년 뭐 99년생들 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부모들이었어요. 다 대표님도 그때 당시에 아기가 있었어요. 예, 2001년생 아이였으니까 가면서 한국 나이로 그때 2살? 뭐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한참 그런 만화를 예. 봐야 될 나이죠. 그렇죠. 예. 그런 애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 좀 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뭘 보여주면 재밌어 할까? 그리고 이제 또 부모들이다 보니까 애들한테 다 좋은 거를 뭔가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본 거는 저희가 정서가 조금 틀려요. 약간 과격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애기들의 그 나이에 맞게 뭔가 교육적인 거를 엄마들이 다 해주고 싶어하고 아빠들도 다 그러고 싶어하고 뭔가 발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는 정서적으로 좀 아이들한테 좀 좋은 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애니메이션들이 사실은 그냥 개그 또는 자극적이고 또는 막 넘어지고 막 엎어지고 이런 거 위주로 애들을 웃기게 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톰과 제리 맞아요. 이제 쫓고, 기억이 났어요. 쫓아서 죽이고 막 하는 예, 맞아요. 떨어지고 예, 막 그래서 하는. 저희 애가 맨날 톰과 제리를 보는데 그것도 보면은 막 너무 망치로 막 때려서 납작하게 만들고 야비하게 뭐 설치해가지고서는 막 다리 물리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 그런 것만 있어서 재미는 있어서 애들이 좋아하는데 뭔가 이야기를 좀 공감을 한다거나 또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좀 한다거나 이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작품이 없었어요. 근데 그 뽀로라는 그 캐릭터는 동화책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에요. 저희 오리지널로 기획을 한 거죠. 예. 어떻게 그렇게 기획을 하죠? 왜 그러니까 어쩌다가 펭귄? 펭귄이 움직이고 이게 걸어가는 게 너무 귀여운데
그게 애기들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가는 그 느낌, 그 느낌을 가지고 아기들이 봤을 때 아 나랑 비슷한 캐릭터야라고 느끼면 아, 공감대가 좀 상승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사실은 펭귄을 선택을 하기는 했어요. 네. 애들이 펭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펭귄은 어떻게 보면 나르고 싶은 캐릭터.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설정을 스토리로 할 때. 예, 사실 처음엔 그런 게 없었고요. 보통은 동물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면 동물의 특징만 가지고 이렇게 네. 하고 외형적인 특징만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펭귄밖에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이너다 보니까 멀리서 보더라도 아니면 한 번 봤을 때에도 뭔가 기억에 남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좀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아, 이 펭귄을 어떤 아이덴티티를 주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펭귄의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운명적인. 상황, 예, 운명적인 상황. 아 얘는 사실은 새인데 왜 날지를 않고 물 속에서 수영을 해? 항상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건데 아 얘는 새인데 날지 못해서 맨날 절벽에서 막 떨어지잖아요. 되게 날고 싶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 얘가 날고 싶은 새 맞네. 그러면 얘는 항상 날고자 하는 거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난 언젠간 꼭 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꼬마 펭귄이면은 아 얘한테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나 이야기가 맞겠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거를 여러 가지로 그때 표현했어요. 그때는 또 이 스노우보드가 막 유행하고 이럴 때였어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스노우보드를 뒤에다가 판을 메고 고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모자를 쓰고 스노우보드로 그 하늘을 나는 스피드를 대신 경험하고 싶은 그런 펭귄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스노우보드도 가지고 다니고 지금도 가끔 많이 나오는 게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막 움직이는 게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런 설정들을 디자인을 하면서 많이 넣어줬죠. 꿈을 가진 그 네. 펭귄. 네네네. 그래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을 하고 네네. 뭐 하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네. 그때 당시 크리에이터를 하실 때 이렇게 한국뿐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희는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진짜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던 시절이었었어요. 저희는 그때 모션 캡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3D 캐릭터로 SBS에서 네. 이 모션 캡처로 댄스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그런 룰루랄라라고 하는 SBS 인기가요에 항상 나왔던 꼭지가 있었어요. 1등하는 가수들의 춤을 가르쳐주는 사이버 댄스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굉장히 옛날이고 검색하면 우리나라 최초 사이버 댄스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는 3D 기술이 굉장히 앞서가셨던 저희 굉장히 빨리 갔던. 굉장히 앞서가셨던 거예요. 예, 지금 한참 왜 벌추얼 유튜버, 네, 뭐 네, 가상인간 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저희는 99년, 99년부터 97, 8, 막 이때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23년, 4년 전이었는데. 예, 저희가 그때 그 모션 캡처 스튜디오가 저희 회사에 있었고 그걸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다가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저희는 3D로 이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가상의 어떤 인간들을 가지고 TV에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그런 일을 하다가 캐릭터를 또 디자인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애들을 위한 애니메이션도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때였고요. 그러면 그런 기술이 더더구나 애니메이션과 아이들을 위한 캐릭터에 들어갔을 때에 네네. 나온 작품이 뽀로로. 네, 그 작품이 뽀로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3D 유아용 애니메이션인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한참 이 IT가 막 붐이어가지고 해외에서는 픽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대박을 내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나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감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그냥 예전처럼 손으로만 그리는 그런 그림, 디자인이 아니라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은 그럴 때다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적용해서 뭔가를 계속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쪽 분야에서 해외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기술과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뽀로로가 시작됐어요. 예. 그러니까 요 뽀로로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해외 나갔을 때 진짜 기대하셨던 대박이 난 그런 거네요. 사실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그 시절에 한국의 컨텐츠가 기획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시절이었었어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올 때는 다 이 공장 라인이 제대로 돼 있는지 보러 오는 이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 그리는 애들이 뭐 100명이야 200명이야 이런 것만 체크를 하던 시절이지 한국의 크리에이티브가 뭐 좋아 나빠 이거를 체크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한국 손재주만 네네 맞아요. 얘기했던 손재주가 많아서 미국 일을 막 한다 뭐 네. 이런 거를 한참 하던 그런 시절이었었죠. 사실 뽀로로 나갔을 때도 한 몇 년은 그냥 별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귀엽고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좀 이제 거래가 시작되고 아마 이랬던 걸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막 노력은 했지만 하면서 이제 점차 어떻게 보면 입소문도 나고 네, 얘가 반응도 사실은 좋고 프랑스에 그 방송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제 방영을 하니까 프랑스 애기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그런 보도 자료가 좀 많이 나가고 저희가 약간 이렇게 막 고무됐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글로벌한 이제 캐릭터가 됐을 때의 변화 같은 거를 주셔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초기에 저희가 한국에서 유아들을 위해서 작품을 기획한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뭐 글로벌이다 뭐 이거보다는 잘 만들자. 네, 예쁘게 만들자. 네, 네.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이 많은 작품들보다 뒤지지 않게 잘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기술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3D 그 컴퓨터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 이런 정말 잘 만들자가 첫 번째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아이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는 애들하고는 친구처럼 인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하고 눈높이 맞춰서 아이들이 사랑할 수 있게 아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하다 보니까 이 작가들이 다 한국에 있는 엄마들이고 이러다 보니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정말 진정성 있게 나오고요. 연출을 할 때도 우리 애가 보니까 요로 장면에서 웃던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국적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외국에서도 좋아해요. 조금 다른 부분들은 수정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국에다 맞춰버리면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과 그 그룹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세계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들의 마음은 다른 나라 부모들도 다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대표님 아들도 좋아하셨어요? 저희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봤는데 그냥 6개월짜리가 앉아가지고 이게 넋 놓고 이렇게 빠져서 보더라고요. 이렇게 TV가 있으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TV 안으로 들어가려고. 뭔가 얘가 그 아이들을 흡입하는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부모처럼 아이들을 그냥 키워줬다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이지만 저희 아이 뽀로로가 우리 아이를 키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양심이 되게 막 찔리기도 했는데 설거지 해야 되는데 애기 안고 할 수 없으니까 애기는 앉혀놓고 엄마의 설거지도 좀 마음. 하고 그리고 걔가 그걸 보고 있으면은 잠깐 앉을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상황들은 뽀로로가 많이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네네 좋은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막 때리고 막 망치로 막 부시고 막 폭력적인 건 안 나오고 친구들끼리의 막 우정 이야기가 대부분이고요. 여기 나오는 그 크롱이라고 하는 그 공룡이 있어요. 걔는 이제 알에서 깨어난 거를 이제 얘가 데려다가 키웠는데 어쨌든 동생처럼 같이 살거든요. 걔는 근데 애기라서 말을 못해요. 근데 걔는 형을 막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뽀로로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막 그 크롱이 막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리고 이러면 이제 이거는 형하고 동생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제 뽀로로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이제 루피랑의 일은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생기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유치원에서 겪는 일들 그런 느낌들의 이야기가 되게 단순하게 보여지는 그런 거라서 아이들은 공감하고 엄마들은 폭력적인 거 안 나오니까 좀 봐도 된다. 그래서 이 한 세대가 이제 21년 전이니까 이제 다 대학생이 돼서
제가 그 비디오 하나 봤는데 뽀로로로 큰 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노래도 따라 부르고 하는 그런 걸 비디오 봤네요. 대학교 네, 무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었나 뭐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어느 한 대학생이 나와가지고 친구들을 다 이렇게 같이 떼창을 부르게 하는 장면이 네. 나오더라고요. 걔네들이 딱 요거 보면서 자란 친구들인 것 같고 그 친구들이 자라서 이제 뽀로로를 다 기억하는 애들이 성인이 됐을 거야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 영상 하나 딱 보면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했어요. 좀 뿌듯하시겠어요, 진짜. 엄청 뿌듯했죠. 20년 후에 제가 보게 되니까 얘네들이 아직도 이걸 기억하면서 뽀로로를 좋아했던 애들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그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전우주 최고의 음악 축제 파랑돌 슈퍼스타 선발 대회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손을 들어 하늘로 뻗어봐 발을 굴려 힘차게 뛰어봐 함께라면 모두 할 수 있어 다 함께 룰루렐라 노래 부르자 룰루렐라 노래 부르자 우리 함께 노래 부르자 헤이! 보니까 작년에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TV 시리즈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극장판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극장판을 제작하고 극장에 상영한 지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이제 10주년이 된 거예요. 그 10년 전부터 하셨던 거예요? 극장 애니메이션 영화가? 네네. 이 유아들을 위한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엄마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아기들을 데리고 극장에 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족 이벤트가 되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상영을 하고 이러다가 해외에 이제 극장 개봉을 저희도 이제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도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직접 한번 이 시장 확인도 좀 해보고 그러고 싶어서 근데 미국에 저희 교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도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한의사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게 저희 애도 뽀로로가 귀여웠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의사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극장을 미국에도 한번 진출을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작년에 이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의 그 어린이들이 가는 게 조금 이렇게 초등학교 정도의 애들이 가지 네네네. 디즈니 영화나 그런 거 네, 뭐 맞아요. 되게 애기들은 거의 뭐 예, 집에서 마블 보죠. 영화가 그렇게 가지 이렇게 아주 애기들 한 7살, 8살 그런 애들을 데리고 갈 만한 영화는 없는 거예요. 예, 영화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패밀리 영화라고 하지 애기들 영화를 따로 만들거나 때려는 그러진 않는 않는데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쪽에 좀 특화가 돼 있다 보니 이제 그런 것도 시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애기들이 좀 이제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처음 그렇죠. 시작할 때는 에이지별로 한 60만 뭐 100만 뭐 100만에서 한 60만 이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3분의 1로 떨어져 그렇죠. 있는 고객 자체가 숫자가 네. 줄어드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글로벌을 정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또 우리나라의 이 유아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 자체도 사실은 글로벌하게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죠. 네. 생각보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얻게 된 건 도전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구나. 실제로. 그래서 좀 부딪히고 들어가 보고 막 이거를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다 보면 정보가 많을 텐데 정보가 많지 않더라고요. 다 제3자한테 맡기고서 이제 끝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지식과 경험을 이제 쌓으시고 계시니까 도전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앞으로 10년 후에 또 다를 것 같고 또 20년 후에 또 다르고 뭐 네. 그러겠죠. 네. 근데 그 지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뽀로로뿐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뽀로로 말고 슈퍼잭 네. 또 공룡 디보 이런 다른 캐릭터가 네, 선물 공룡 굉장히 해외에서 반응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선물 공룡 디보가 뽀로로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3년 있다가 만들었나? 그거는 정말 제 어떤 감성과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퍼펫 애니메이션
그 인형 자체를 진짜로 움직여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이게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같은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았었는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아, 그런 느낌도 3D로 구현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감성이 들어있잖아요. 손으로 뭔가 터치한 것 같은 이 아트 스타일이 좀 들어있으면. 약간 뽀송뽀송해야 되는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그렇죠. 예. 푹신할 것 네, 같고 그다음에 푹신하고. 뭔가 만지면 텍스처가 있을 것 텍스처가 같고 있죠. 예, 그리고 움직임이 막 화려한 게 아니라 뭔가 살짝 어설픈데 거기서 느껴지는 따뜻한 그 사람이 만든 정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게 이 디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스티치라든지 이 텍스처 이런 것들을 아이덴티티로 하고 인형의 어떤 푹신한 느낌과 그 질감의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리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건 디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은 저희도 깜짝 놀랐던 사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뭐 니켈로디언, BBC, PBS 막 이런 우리가 막 어떻게 전화해도 아니면 막 연락해도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아무도 만나주지 않을 거. 니네가 누구야, 뭐 코리아가 어딨어,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거를 제가 어디다 이렇게 딱 보여주고 난 이후에 거기 계신 높은 어떤 PD님들이 막 다 찾아온 거예요, 그 한국 부스에. 그러니까 그때 디보라는 게 있대는데 그 뭐야, 막. 그거 좀 보자. 그걸 관심을 끌었던 거는 그런 텍스처가 예, 왜냐하면 없었다는 3D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면은 그런 걸 못 본 시절이었어요. 픽사 같이 막 엄청난 그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그런 회사 말고는 대부분이 좀 차가웠었어요. 딱딱하고 그런 걸 구현하려면 막 손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또 디자이너가 이런 3D 쪽 파트에서 그걸 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감성으로 뭔가 도전하는 작품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걸 구현을 해내니까 그게 너무 예쁘고 좋아서 그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 막 한국 부스를 찾는 외국인들 높은 분들이 너무 많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위상이 좀 올라갔던. 네. 그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점이 예, 예. 그대로 살아가고 네, 디자인을. 네, 하셨거든요. 사람들 분명히 이거 좋아한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또 있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아이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좋은 걸 주려고 할 때 또는 디자이너가 이런 룩을 사람들이 찾고 있을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명 더 있을 거고 한두 명 더 있다라고 하는 거는 1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디보는 어떻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네, 살아있는데 사실은 해외는 뽀로로보다 디보를 더 많이 아시는 그런 나라도 많아요.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쪽에 가면 그들은 생일 파티를 다 디보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인스타그램 막 찾아보면 생일 파티 다 디보로 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작품 중에 슈퍼잭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또 디자이너고 이러다 산업 네네. 디자인 뭐 이런 쪽이다 네네. 보니까 그냥 하지를 않아가지고 게다가 또 이제 저희 둘째가 또 태어났어. 얘를 보니까 얘가 밥을 너무 안 먹는 거예요. 밥을 먹이려면 막 2시간씩 걸려요. 네네네. 그리고 막 밥에다가 막 비행기 붙여가지고 네, 요새 있잖아요. 비행기 들어간다. 막 경락고 그래가지고. 열어주세요. 뭐 이런 비행기 네, 들어가. 네, 네. 이 짓을 해야지 애가 밥을 하나 먹고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나 같은 부모가 얼마나 많을까. 그래? 그럼 밥 잘 먹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서 밥을 잘 먹는 거를 보여주면 엄마가 설거지할 때는 밥을 잘 먹겠네. 그 형이랑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랑. 그러면서 이제 만든 게 골고루 잘 먹어서 슈퍼히어로 되자. To get rid of viruses in our body, we need beets. Combine betaine from beets, unsaturated fat from olive oil, and minerals from salt. Oh, yeah! This is the super yummy beet salad. 그거를 실제로 했더니 엄마들이 슈퍼잭 보고 우리 아이가 진짜? 파를 먹었어요. 뭐 브로콜리를 처음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엄마들한테는 아기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떤 레시피 같은 걸 좀 제공하고.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의 산업으로 커지는 그런 것도 보이는데요. 그렇죠. 사실 저는 좀
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하고 비주얼 디자인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항상 살아오다 보니 재밌는 애니메이션도 좋긴 한데 이 애니메이션 한 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걸 가지고서 또 장난감을 만든다거나 또는 애들을 위한 어떤 제품 쪽에 이게 저희는 부가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쪽까지 영향을 다 미치는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서는 영향을 줄 수 있을까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이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고등어, 뭐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간식도 그냥 과자가 아니라 뭐 야채 위주의 어떤 간식을 만든다거나 얘네들이 다 슈퍼잭으로 해서 건강한 음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 간식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건강하려면 또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 건강 제대로 된 식습관 또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정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어떤 형성이 좀 산업적인 또는 문화적인 뭔가 이런 컨셉적인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를 생각하면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펼쳐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출발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 네. 지금 하나하나 디자인할 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그렇게 거죠. 되더라고요. 네. 아 정말 그러면 대표님은 한 1, 2년 후에 저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네요. 꼭. 꼭. 예, 그때 재미있는 거 많이 가지고 네, 그때 나오도록 꼭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And that's it for me. 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globalist who's putting Korea on the map. Sun Jie out.